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상범 성형외과의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 방법 중 이중평면 방법이 무엇인지, 왜 이중평면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쁜 가슴은 물방울 형태로 탄력적으로 보이는 가슴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유두에서 가슴 밑선까지의 거리가 6 내지 7cm 정도의 거리가 유지되면서 가슴 아래쪽 볼륨감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가슴이 빈약한 분들의 가슴은 이와는 반대로 가슴 아래쪽이 빈약하고 특히 유두에서 가슴 밑선까지의 거리가 아주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 수술 시에 원래의 가슴 밑선을 유지하면서 가슴을 확대하면 보형물로 인해서 가슴이 커지기는 하는데 주로 위쪽이 커지면서 예쁘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육체미를 과도하게 한 남자들의 근육질 같은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두가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위치해서 가슴이 길어 보이면서 처져 보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가슴 수술은 반드시 이중평면 방법으로 수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중평면 방법으로 가슴 수술을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가슴 보형물을 하나의 공간이 아닌 두 개의 공간으로 위치시킨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국인에 있어서의 가슴 수술은 자연스럽고 과도하게 티나는 가슴을 부담스러워해서 가슴 근육 아래쪽에 보형물을 위치시킵니다. 그런데 가슴 보형물을 가슴 근육 아래에만 한정해서 위치시킨다면 유두에서 가슴 밑선이 짧은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보기 싫은 윗볼록 가슴이 만들어져요. 이런 경우는 이중평면이 아닌 단일평면으로 수술이 된 거죠. 이중평면 수술은 이런 윗볼록 가슴을 피하기 위해서 가슴 보형물을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위치시킵니다. 가슴 보형물의 위쪽 3분의 2는 가슴 근육 밑에 위치하지만 아래쪽 3분의 1은 유선과 피하 조직 밑으로 위치시키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서 말한 이상적인 물방울 형태의 가슴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가슴 윗볼록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가슴 밑선이 수술 전보다 약간 아래쪽에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원래의 가슴 밑선이 충분히 아래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굳이 이중평면으로 수술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빈약한 가슴들은 가슴 밑선까지의 거리가 아주 짧기 때문에 이런 이중평면 수술을 이용해야 보기에 예쁜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원래의 가슴 밑선 아래쪽으로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가슴 밑선의 아래쪽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슴 근육이 인대로 갈비뼈에 단단하게 고정된 부분을 열고 가슴 위쪽보다 더 넓은 공간을 아래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수술 과정은 가슴 보형물이 위치할 공간을 아래쪽으로부터 만드는 해피백곡 가슴 수술의 경우에는 별 출혈 없이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쉽지만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보형물이 위치할 공간을 만드는 경우에는 거리도 너무 멀고 경로에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들도 많아서 완벽한 공간을 아래쪽에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출혈이나 조직 손상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만약 가슴 근육이 갈비뼈에 붙은 인대 부위가 충분히 박리되지 않는다면 간혹 가슴 수술 후에 가슴 밑선이 두 개로 보여주는 이중 라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 방법의 경우에는 이런 이중 라인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해피백곡 가슴 수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술 결과가 물방울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중평면 방법으로 가슴 수술을 하기에 가장 쉬운 수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 수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